네, 정치여담. 오늘은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의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신청한 거는 하는 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또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어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시기가 좀 공교롭다라고 얘기하네요. 사실상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당시 여당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국민의힘 대표를 했을 시절에 했던 공천 개입 사건에 있어서의 개입 여부. 그다음에 개혁신당을 차리고 나서 칠불서 회동에 대한 한 건. 네. 두 축의 어떤 수사에 이제 갈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녹취가 있는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당에서 그 말이 맞네. 라는 부분과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김건희 씨를 만났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스스로 밝힌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김건희 특검이 여러 사람들을 데려와서 소환 조사하고 증거 확보들을 나선 차에 결국에는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이 공천 개입에 어느 정도 공범의 혐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특정하고 나서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이게 어느 정도 전당대회가 있는데 좀 황당하다. 이거는 좀 시기상 뭔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은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 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었거나 두 번째는 관심이 있었다면 배려를 해서 전당대회 끝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냐 싶어서요. 사실 명태균의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이준석 의원의 어떤 압수수색과 소환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의식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오는 건 정치적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입장이던데요. 우선 명태균 씨 게이트가 터져 나온 지가 한참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수사를 중점으로 한 김건희 특검이 이미 발족에 대해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애고된 수순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당시 김영선 씨 이 공천 관련했을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 과정의 절차상 피해갈 수 없는 통로에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해에는 칠불사 회동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또 맞물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준비를 했을 거로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공교롭게 시기가 왜 또 오늘이냐. 이게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양쪽에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면 또 앞두고 했다고 하는 것이고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잔칫날 재를 뿌리니까 안 되고요. 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그 기임을 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준석 씨가 실제로 그 명태균과 오랫동안 서로 간에 소통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통의 내용과 소통의 과정에서 혹여라도 법을 위반한 그런 혐의와 내용이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 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특검이 두고 있는 혐의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당시 직책은 박진호 논설위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 대신 그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이준석 대표였고요. 특히 이 특검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어제 조사를 받았던 윤상현 국내의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당시 행위에 있어서 공범으로 보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뭐 앞서 이제 김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혐의가 계속 거론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뭐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전당대회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그동안의 여러 근거들을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여러 사람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 이준석 대표가 간접적으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인데 네. 특히 이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은 이 함 대학원장과 명태균 씨가 나눈 메시지에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대표가 전달을 해왔다 이런 식의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을 아마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작은 이슈가 돼버렸지만은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이른바 그 7불사 회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 또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이제 아마 자세하게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혹은 사실 김건희 여사가 40 총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일단 그런데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대표가 현역 의원 신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만약에 특검이 체포동의안을 요구해 온다면 즉시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밝혀서 또 개혁신당 측이 반발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의 의원을 지칭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겠다는 입장은 민주당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특검을 발의한 자체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됐던 것이고요. 네. 이 특검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이 최소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에 관련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 사실 같은 정치인이라고 특검에서 조사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명분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각 당의 어떤 그 유불리나 선별을 다 불문하고 모두 다 체포동의안을 하겠다는 것은 성실하게 조사 임해라. 저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아마 김용민, 박찬대 의원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까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자, 김건식 실장님, 김건희 특검에서 현직 의원을 소환 조사한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발빠르게 수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압수수색을 한 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직 의원을 이렇게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장시간 조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어제 출두해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그 주요한 내용은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에 작년이죠. 2022년이죠. 2022년 6월 달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 우리 당에. 그래서 윤상현 당시 재보궐 공관위원장에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할게라는 것은 이미 이제 녹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명태균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좀 당이 그렇네. 내가 다시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라는 이야기는 녹취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당시 윤상현 보궐선거 공관위원장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통화를 했는지,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통화의 결과로 실제로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당선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결과를 두고 볼 때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아마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조사한 걸로 보면 할 이야기가 많았을 것이고 물어볼 것도 많았고 아마 답변할 것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피의자 신분 첫 조사를 필두로 해서 또 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등등에서 우리 당,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또 어떤 소환장이 올지 참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소영주 부대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시종일관 주장해온 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오늘 그 검찰 소환조사 이후에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에서 이 공천 개입 관련돼서 검찰에 진술했느냐? 네. 여전히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느냐. 윤상현 의원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혀 본인과는 통화한 것도 없고 전혀 사실도 아니다라고 부인해 왔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성실하게 소명했고 조만간에 그 사실관계는 기자분들께서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어떤 태도였으면 부인을 했겠죠. 네. 저는 사실 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억울합니다. 이건 특검은 정치적인 탄압이고 야당 탄압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사실 검찰에 가서 아마 진술을 그동안 입장을 번복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까지 성실하게 아이폰 비밀번호였죠. 네. 그거를 다 검찰에 알려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되도록이면 특검 수사에 좀 협조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속만은 피하자. 네. 사실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들이 농후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현직 의원이고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휴대폰 비번도 협조하고 사실 그동안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입장도 새롭게 검찰에 바꿔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구속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존 입장은 바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규 실장. 예. 일단 여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당대표 후보로 나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탈당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저는 과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우리 당이 계엄 상황 그리고 탄핵 국면 그리고 지난 6월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의 뜻과 굉장히 괴리돼서 정말 대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민심을 수용하지 못한 이런 큰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혁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 전체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인적 쇄신이 필요한 내용하고 지금 조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를 받는 사람은 다 탈당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너무 이 논리적인 비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내란 특검이든 뭐 김건희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특검 수사와 관련돼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소환을 받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소환을 받고 그다음에 기소가 될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 되고 또 설사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또 길게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불문하고 특검에 소환된 사람이라면 탈당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조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이제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네. 전당대회 국면에서 조경태 후보가 새신파에 지금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신의 선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주도권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좀 강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건 좀 당내의 이미지 그다음에 당의 민심 위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석고대지하는 의미에서의 상징적인 인적 쇄신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네. 이 필요성을 뛰어넘어서 특검 수사에 소환된 사람까지 모두 탈당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일단 특검 수사 확대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걸 비난하고 나섰어요. 네.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별다른 협조 관계가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협조 관계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민의힘도 껴안고 특검에 대응하자. 네.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갑자기 왜 개혁신당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뭔가 정치 탄압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신경 꺼라. 왜 우리 일에 신경 쓰냐. 본인들이 걱정하셔라.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간파한 것 같고요. 사실상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이 부분은 당의 문제보다는 본인 개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선을 긋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같이 동병상련을 일으키자고 하는 것은
이준석 의원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다만 송원석 비대위원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특검을 비판하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여러 가지 과도한 수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네. 벌써부터 엄살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자, 박진우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최호 전 경기도 의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쯤에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일단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다고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뭔가 지금의 이제 특검 수사와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인 최 전 도의원을 예비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를 해오고 있었고요. 네. 또 이 내용이 지금 특검에도 연결이 돼서 특별검사팀에서 역시 내용을 살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특검팀은 이번 죽음과 관련해서 이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서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 접촉을 한 사실이 아직 없었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 김규 실장님, 이 최호 전 의원 당내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평택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이제 네. 낙선했습니다. 낙선했는데 평택시장 우리 당 후보로 뽑는 과정에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네. 단수 공천을 준 겁니다. 단수 공천을 줬는데 당시에 이제 이야기됐던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당시 경선을 주장했던 측 그 인사는 네. 상당히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갖고 이제 경선을 요구했었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붙이지 않고 단수 공천으로 그냥 경선 없이 최호 경기도 의원에게 평택시장을 공천을 줬기 때문에 그 과정이 혹여라도 당시 최호 경기도 의원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도 관여를 했었고 네. 또 대통령적 인수위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친윤계에서 전략적으로 경쟁을 배제한 채로 경선을 배제한 채로 미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검찰의 특수본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한번 들여다봤고 그와 관련해서 한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뭐 다뤄야 될 사안이 엄청 많은데 그 공천 관련된 개입 사건을 하다가도 이 당시에 평택시장의 단수 공천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어요? 네. 김영선 의원의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따져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르더라도 나중에 부를 것인데 아마 최호 전 의원으로서는 어떤 심리적인 연유에서인지 아마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정치라는 입장에서 정치를 정말 올바로 그리고 네. 또 정말 바른 방향으로 해야지 잘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본인이나 주위 분들한테 심각한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이 죽음 때문에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